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어제 SOXQ라는 종목을 25주 매수했는데요. 제가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SOXQ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한 배수로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냐?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우량한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따라서 SOXQ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째로 샀다는 말과 같고요. 이 지수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반도체 전반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동네 꼬꼬마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세는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노벨상도 휩쓸고 있습니다. 자, 물리 분야에 이어서 화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이 수상을 했거든요. 구글 딥마인드 CEO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딥마인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하면 생각나는 거, 이세돌과 바둑 대결이죠. 그때 당시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에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가 탑재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 더 많은 GPU와 CPU가 들어가겠죠. 그럼 세계에서 G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사실상 GPU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특히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CPU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인텔입니다. 그런데 인텔은 요즘 폼이 너무 좋지 않죠. 11월경에 퀄컴에 인수될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GPU 1등 기업인 엔비디아는 떡상했는데 왜 CPU 1등 기업인 인텔은 떡락했을까요? 바로 AI 분야에서 CPU보다 GPU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CPU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AMD인데요. AMD는 CPU 세계 2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GPU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에 이은 세계 2등 기업이죠.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에서 GPU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설계만 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에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GPU를 누가 만드냐? TSMC에서 만들죠.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제조를 합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CPU와 GPU를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TSMC에게 제조 위탁을 합니다. 근데 인텔은 특이하게도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제조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인텔에서는 15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조 공정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5세대 CPU는 TSMC 3나노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 반도체에는 CPU나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HBM 메모리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D램의 일종인데 D램에서 세계 3등 하는 업체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역시 미국 기업이고, 참고로 1등은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아까 엔비디아나 AMD, 인텔에서 설계한 CPU나 GPU를 TSMC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뭘로 만들까요? 장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반도체 장비를 TSMC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반도체 전문 장비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중 하나가 바로 램 리서치인데, 그 램 리서치도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AMD, TSMC, 마이크론, 인텔, 램 리서치, 한마디로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약 30여 개의 업체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다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30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반도체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오케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인 것도 알겠고, 네가 말한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인 거 알겠어. 그래서 성과가 좋아? 수익률 좋아? 이 SOXQ라는 종목은 2021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대략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간단하게 다른 종목들과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지수를 할 수 있는 QQQ,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고요. SPY,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SOXQ,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하죠. 자,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SOXQ가 55%로 1등입니다. 그리고 QQQ 약 40%로 2등, SPY가 약 36%로 셋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네요. 근데 차트를 잘 보시면 변동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QQQ 안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수 종목들이 거의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사실 빅테크입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인공지능이든 자율주행이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문을 넣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하려면 반도체 필요한데 얼마에 줄 수 있어? CPU도 왕창 사고, GPU도 왕창 사고, D램도 왕창 사고, 낸드 플래시도 왕창 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뭘로 만들죠? 반도체로 만드는 겁니다. 아이폰의 핵심 두뇌인 AP, 이거 애플이 설계해서 TSMC한테 제조 위탁하는 거거든요. 아이폰에는 당연히 D램도 들어가고요. 낸드 플래시도 들어갑니다. 이거 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이 싹 다 망한다. 그럼 애플도 망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애플 아이폰이 쫄딱 망한다. 뭐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만약에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갑자기 10배가 뛰었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은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같지만 SOXQ는 약 30개의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QQQ는 약 100여 개의 종목을 품고 있는데 기술주 비중이 약 60%, 나머지는 뭐 심지어 경기 방어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SPY는 더합니다. 얘는 종목수도 500개일 뿐더러 경기 방어주의 비중이 QQQ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대신에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기술주가 떡상할 때 그렇게까지 큰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투자의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각자의 성향에 맞게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성향에는 반도체 지수인 SOXQ가 잘 맞아서 제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